파 담당자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항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출하가 막힌 충북 시멘트 업계가 나흘 만에 비조합원을 이용한 자체 출하를 시도했지만 거의 하나마나였습니다. 크고 작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수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나르는 BCT 차량이 출하장 입구로 들어옵니다.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맞닥뜨리자 큰 소리가 오갑니다. 돌아가라고! 노조가 결의대회를 벌이는 사이 일부는 우회 통로로 들어가 시멘트를 싣고 나릅니다. 경찰의 호위도 이어집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현장에는 400명 넘는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노조에 포착된 차량은 어김없이 호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야지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다니고. 나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내가 오늘 한 번 갔다 오고 내일부터 다 공부를 할 테니까 나서는. 다른 공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BCT뿐 아니라 포장 시멘트를 나르는 화물차도 대상이 됐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비조합원 차량을 이용해 출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2만 5천 톤을 생산하던 이 공장은 자체 출하 첫날 평소의 1% 수준의 출하만 가능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급하게 필요한 데서 운반사를 통해서 시멘트 상차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따로 출입을 막거나 그러진 않고 정상적으로 상차를 해서. 화물연대 노조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 만입니다. 최소한의 운송비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트레일러와 BCT 운송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그마저도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안전운임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진행을 하고 품목도 2가지 품목 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는 취지입니다. 충북 4개 시멘트사 자체 출하에 참여한 비조합원 BCT 차량은 오후까지 40여 대, 애초 예상한 300여 대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금강의 최대 지류인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하루 25만 톤씩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시험 방류합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기념 행사장에 모였는데 미호강과 금강 유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금강 지류 가운데 가장 길고 유역 면적이 넓은 미호강입니다. 한때 토종 황새와 미호종개가 머무는 생태계의 보고였지만 산업단지와 축산시설이 몰리면서 지금은 3등급에서 4등급 수준으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 대청댐물을 흘려보내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청댐의 물이 무심천을 통해 미호강으로 하루 25만 톤씩 흘러가게 됩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하루 평균 8만 톤을 방류하고 있었는데 17만 톤을 더 방류하는 겁니다. 대청댐의 취수장에서 끌어온 물을 양수장을 거쳐 무심천으로 방류하면 미호강 수량이 늘어나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다음 달 6일까지만 시범 공급하는 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자원공사와 담판을 지어 25만 톤이 아니라 하루 40만 톤씩 방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 연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미호강의 수질을 3급수 이하로 내릴 수만 있다면 여기다는 40만 톤의 물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 미호강과 금강의 수량을 늘리고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결국 수변 개발을 위해 수량을 늘리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수량은 필요하지만 그 다른 목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량 확보를 무조건 찬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려면 물을 흘려보내기에 앞서
미호강 상류의 각종 오염원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청주 무심천에는 물값을 받고 서울 청계천에는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수 의원은 대청호 상류 지역이란 이유로 별다른 보상 없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청주시는 무심천 수량 유지를 위해 연간 최대 1억 원의 물값을 내고 있지만 서울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충청북도가 미호강 수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을 추가 방류하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와 연결되는 문경에서 김천 간 고속철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에 이르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69.8km의 단선 전철로 1조 3천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3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수서에서 충주를 거치는 중부 내륙철도와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사이 미연결 구간의 철도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부 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충주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 40-50분이 소요됩니다. 영동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8% 줄어든 6,014억 원 규모로 잡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동군은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의 긴축 재정을 편성했고 대규모 사업의 국도비 역시 내년 추경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1, 2회 추경을 거치면 영동군 최초로 예산 8천억 돌파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근리의 참혹한 역사를 평화의 메시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포럼이 다음 달 영동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노근리 사건 72주년,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4일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는 노근리 사건을 알린 찰스 헨리 전 AP 기자를 비롯해 독일 베를린 장벽재단 이사장 등 6개국 학자와 평화단체가 참석해 노근리의 교훈을 전 세계로 알리는 국제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피난민 행렬이 미군 폭격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주제로 한 관광시설이 증평에 조성됩니다. 증평구는 도안면 노암리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무 소식 마칩니다.